모닝브리핑입니다. 국내 증시 전거래일 양시장은 낙폭과대 인식 속 사이좋게 1%대 상승 마감에 성공을 해줬죠. 네, 맞습니다. 화요일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어제는 좀 반등에 성공해줬고 또 저PBR주들의 수급이 몰리면서 코스피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맞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그룹주를 필두로 상승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양시장 이렇게 사이좋게 잘 올라와 줬는데 오늘도 반등의 지속성을 보여주며 다음 날 또 3월 1일 우리 휴장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마음 편히 휴장을 좀 보낼 수 있도록 오늘도 반등장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세상에 그냥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은 다시 부활했죠. 금융당국은 밸류업 지원 방안에 대해 일정 기준을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선 거래소 퇴출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해줬고요. 시장은 옳다구나, 우리가 원하는 강제성이 이거지라며 저PBR 관련주들은 다시금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2월 28일 수요일장 한마디, 영차입니다. 단기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그래도 2월 국내 증시 1월의 하락을 만회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올라와 줬습니까? 이 한 달간의 노력이 아까웠는지 용두사미가 되진 않겠노라 아주 영차 힘을 내며 화요일의 장대 음봉을 야무지게 만회해준 수요일장.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어제 국내 증시는 그 전날에 하락을 만회하듯 시원하게 올라줬는데요. 코스피에서는 저PBR주를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65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와 현대차, 기아가 강세를 보인 점이 특징적이었고요. 또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5거래일째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어제는 4,589억 원 담았고요. 또 기관은 4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선 모습이었습니다. 네, 코스닥도 간만에 상승세로 장을 마쳤는데요.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에 에코프로 BM이 8% 강세를 보였고 또 반도체와 2차 전지주들이 상승하며 지수는 1% 오른 863선에 나타냈습니다. 네, 외국인의 수급이 오랜만에 유입됐는데요. 4거래일 만에 순매수하면서 어제는 1,217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어제 강했던 섹터도 살펴볼까요? 저PBR주들이 다시 반등해줬고 또 엔터나 비만 치료제 관련주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은행과 보험 등 저PBR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나 자동차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기아는 4% 오름세를 보였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4% 가까이 올라줬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날 빠졌던 엔터주는 어제 다시 한번 힘을 내줬는데요. 영화 파묘가 개봉 일주일 만에 3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배급사인 쇼박스가 12% 강세를 보였고요. 레몽레이는 8% 오름세에 나타냈습니다. 이외에도 YG나 SM도 상승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부각이 됐죠. 비만 치료제 제조업체인 바이킹 테라퓨틱스가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내놓으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100% 이상 폭등했는데요. 이 소식에 한국 BNC와 인벤티지랩이 각각 13%와 4%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어제 부각됐던 섹터들 중에 오늘은 어떤 섹터를 살펴보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어제는 좀 굵직한 업종들 대부분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배당락 발생에도 자동차를 필두로 한 저PBR 업종 강했고요. 비만 치료제와 바이오가 또 에코프로, 리튬, 반도체까지 모처럼 지수도 업종도 아주 골고루 사이좋게 오르자 모두였는데 그럼 오늘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아주 철저히 시장에서 소외되며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판 엔터테인먼트 좀 야무지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엔터, 특히 연초 들어선 가장 큰 피해 업종 중 하나였습니다. 시장 연초부터 AI다, 저PBR이다, 초전도체다 들썩였는데 엔터는 그 어느 테마에도 적용되지 못했죠. 가장 따끈한 엔터 뉴스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 공시가 나왔네요. 하이브가 1,043억 원을 들여 SM 지분 3.6%를 추가 인수했습니다. 이수만 씨는 작년 SM 주식을 하이브에 넘기면서 남은 주식까지 12만 원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받은 바 있었는데요. 이를 이번에 행사한 겁니다. 그 타이밍, 어제 SM 종가 79,500원일 때 행사를 한 거죠. 50%나 더 비싼 가격으로요. 이수만 씨가 내민 거액 청구서에 하이브 추가 손실 규모는 350억 원 더 불어난 셈이 됐습니다. 결국 최후의 승자는 이수만,
이수만 그는 천재인가라는 댓글이 쇄도를 했죠. 그리고 영화계 소식입니다. 모처럼 훈풍이 불었네요. 배우 최민식, 김고은 주연의 영화 파묘가 개봉 일주일 만에 관객 수 310만 명을 동원, 손익분기점 330만 명을 단숨에 넘길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하이브의 지분 공시에 따라 엔터주 변동성이 또 극심할 수 있겠지만 오늘 브리핑의 취지는요. 현 시점 엔터의 펀더멘털입니다. 아티스트 라인업부터 보시죠. 먼저 하이브입니다. BTS 그리고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뉴진스가 있죠. BTS 군대 갔다곤 하지만 군대 갔다 오고 나서의 완전체는 이제 뭐 어디 갈 일도 없겠다. 멤버들의 솔로 저력은 더 위대해졌겠다. 얼마나 어마무시하겠습니까? 여기다 다음 달 신인 걸그룹 아일릿이 데뷔를 예고했습니다. 올해 1분기 가장 낮은 이익으로 출발은 하겠지만 2분기, 3분기 유의미한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JYP 엔터, 최근 컴백한 트와이스가 효녀입니다. 돈 제일 잘 벌어다 주고 있고요. 빌보드 핫백 차트인에 성공한 바 있는 남자 아이돌 스트레이키즈도 있습니다. SM도 볼까요? 화요일 걸그룹 에스파의 리더 카리나의 열애설로 연예 뉴스가 도배가 되며 SM의 주가도 출렁인 바 있는데 넥스트레벨 에스파 있고요. 가수 윤상 씨의 아들 앤토니 멤버로 있는 보이그룹 라이즈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YG 엔터가 이 블랙핑크 개인 재계약 불발에 라인업이 좀 가장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인데 다음 달이죠. 새 걸그룹 베이비몬스터가 출격하고요. 또 재밌는 게 이 YG에 있다 나온 프로듀서죠. 테디가 따로 나와 만든 기획사 상장도 준비하고 있는 더 블랙 레이블에서 올 상반기 새 걸그룹이 론칭이 되는데 이 신세계 이명희 회장 외손녀도 이 걸그룹 멤버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거든요. 업계에서는 아마 이 걸그룹이 좀 초대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 새로이 출격되는 아티스트, 엔터 산업 전반에 다시금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라인업에도 엔터주는 왜 이렇게 빠졌으며 왜 시장에선 3월부터 본격 반격의 서막으로 보는 걸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앨범의 피크아웃 논란에 센터멘털 자체가 훼손이 되겠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연초 뜨거움을 동반했던 AI, 저PBR 같은 시장 중심에 있는 테마에서 완전히 소외된 탓. 여기에다가 연말 연초 콘서트 굉장히 많았죠. 콘서트 준비로 분주하니 이슈거리가 부재했고 수급이 워낙 차있던 업종이었기에 한정된 자금 수급만 오롯이 빠져나간 모멘텀 소강기를 겪은 것을 하락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왜 반격의 서막을 기대해보는 것이냐? 첫째, 트와이스가 지난주 컴백을 했거든요. 근데 초동 판매량이 전작 대비 증가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아티스트마다 계속 감소만 기록을 하다가 유의미한 성적을 보여준 겁니다. 둘째, 최근 하이브 실적 어마무시하게 좋았죠. 특히 눈길이 간 건 실적 발표 세분화를 통해 오롯이 음원 숫자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건데 기하급수적으로 이 음원 수치가 전년비 79% 성장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또 세 번째, 1분기는 대체로 엔터사 활동이 좀 쉬어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형 아티스트들 잇따라 컴백한다. 6월 BTS 진도 제대를 한다. 모멘텀 소강기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를 하는 거죠. 주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강한 슈팅이 나온 쇼박스입니다. 영화 파묘의 배급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거래일 12%나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이브도 보실까요? 전날 마감 기준 시총은 8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화요일 8% 가까이 급락을 하고 어제는 보합 마감했는데 과연 오늘은 이수만 씨의 거액 청구서 공시가 주가에 또 어떻게 좀 반영이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M은요. 딱 작년 이맘때였나요? 주가가 16만 원까지 갔었는데 어느덧 8만 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전날 2% 반등에도 불구 79,500원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주요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이어서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마제약은 작년 영업이익이 2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주당 75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대원산업은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0% 오른 473억 원을 기록했다고 전했고요. 그리고 이스트소프트는 작년 매출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밝혔는데요. AI 휴먼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커머스 사업이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요. 수은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니까요. 오늘 방산주들의 주가 향방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와 토니모리의 4분기 실적이 발표되고요. 또 오늘 오후 10시 30분에 미국의 1월 개인소득,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됩니다.
이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로 금리 인상이나 인하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이 되니까요. 이 점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3.1절 휴장을 앞두고 오늘 주목해야 할 증시 키워드도 살펴보시죠. 네, 바로 증시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다시 달린다, 저PBR입니다. 과연 전날 금융당국의 강제성을 시사한 발언이 저PBR 관련주 반등의 지속성으로 이어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저커버그 방안입니다. 어제 LG, 삼성과 함께 회동한 메타의 수장, 뉴스에 따라 반응이 나올 수 있는 AI, 반도체, XR 관련주 추이 지켜보셔야겠고요. 또 나온 하이브의 SM 지분 추가 인수, 일단 당장은 주가에 타격을 줄지,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에 조정을 통해 엔터주 바닥을 좀 확인하고 3월엔 반등의 서막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